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기술주 폭락에 부동산이 떠는 이유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술주 전성시대 끝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 전망에 기술주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상보다 강한 긴축 공포가 지금 증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반등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요. 반등 시작하면 항상 끝이 하락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지금 긴축에 대한 공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FOMC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거드는 것이 다 증시 악재로 지금 반영이 되는 거예요. 미국 재무장관이 연준과 협력하여서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언급을 하니까 긴축도 지금 하나보다 좀 강하게 들어오나 보다. 왜?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강력한 긴축을 행정부에서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알리안츠 선임고문이 1월 FOMC 양쪽 하나 종료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원래 3월에 종료가 돼야 되는데 3월까지 못 기다린다. 당장 종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상하고 그 금리 인상도 0.25%가 아니라 0.5% 올릴 것이고, 또한 양적 기축도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보다 당겨질 거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또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가는 무조건 유가부터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지금 100불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에요. 자, 최근 증시 부진에 미국 증시로 탈출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유동성 회수하는 시점에 아무래도 가까이의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시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많이 미국 증시로 갔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기술주의 조정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기업이 앞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벌린다고 발표했는데 그 사업들이 굉장히 비전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장래가 촉망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선 저 회사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란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지금 예금금리도 낮으니까 저 주식에 사야겠다 해서 과도하게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물가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시 그 기업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네 앞으로 이것저것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번다고 하고 했는데 혹시 지금 돈 잘 벌고 있니? 흐름 괜찮니? 이렇게 체크가 들어갔다는 거죠. 자, 실제 기대감이 실적으로 나오지 못한 기업들은요,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홈트레이닝 업체 펠로톤 주가가 하루 만에 24% 급락을 했어요. 얘가 150불이 넘었었는데 지금 24불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 코로나19 상황에서 앞으로 홈트레이닝이 대세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 국내 기업 중 쿠팡이 있지 않습니까? 자, 쿠팡 3분기 실적 처참했죠. 영업적자가 3,716억 원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크게 올라갔지만 영업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긴축 과정에서 네가 언제 돈 벌지 기다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쿠팡 주가가 공모가 35불에서 지금 20불이 깨졌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1월 FOMC에서 파월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기준금리 인상 3월에 할 거다. 기준금리 앞당겨진 거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양적 긴축은 먼 이야기, 자동 적용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또한 올해 5차례 올리니 6차례 올리니 이런 말도 안 할 거예요. 굳이 앞으로 진행될 여러 단계의 긴축 과정을 미리 공개해서 시장에 충격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자, 아무리 중앙은행이 긴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시장을 완전 붕괴시키면서 접근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자, 테이퍼링 할 때도 테이퍼링 할 땐 됐다. 예상보다 빨랐지. 하지만 금리 인상 멀었다. 이렇게 약간 시장의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해요. 그런데 금리 인상 멀긴 뭘 멀어요. 완전 당겨졌는데. 그런데 이때 제롬 파월이 10월 달에 금리 인상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한 거 지금 3월로 당겨졌지만 뭐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야기하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자주 올리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를 할 것이다. 그것으로 시장이 좀 회복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생긴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28만 6천 건으로 예측치 22만보다
6만 6천 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아무래도 연준에서 긴축의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회복을 강조했는데 노동시장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네. 게다가 1월 18일 날 발표된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요, 예측치 25를 한참 밑도는 마이너스 0.7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다시 하향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물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다? 안전자산을 찾아서 지금 돈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표가 왜 나왔을까? 일단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침체가 현실이 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겨울 기간 동안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침체는요, 전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봐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침체와 강한 회복을 반복해 왔거든요,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이 코로나19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 북반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같은 10월 달부터 이제 2월 달까지 유난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좀 과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경제는 강하다고 믿거든요. 4차 산업의 호조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은 많지 않고 일시적인 침체다.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더 높은 상승세를 부를 가능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일 한국 증시가 큰 조정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기술주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나스닥 꼬꾸라지면 한국 증시가 운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은 1193원입니다. 지금 이제 영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또다시 최고치 물가 상승률을 갱신했기 때문에 지금 EU 내부에서도 이 물가 불안이 예상보다 지속될 가능성이 대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요, 이제 긴축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3년에 본격적인 긴축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고 봐요. 자,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부동산에도 이런 기술주 같은 주택이 있거든요. 현재 가치는 낮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주택, 자, 무엇이 있을까요? 뭐 재건축 아파트 있겠죠. 재개발, GTX 역세권 등이 있을 겁니다. 자, 이들 주택의 공통점,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 게 뭐가 있죠? 주택시장에서 전세 가격은 낮지만 매매 가격은 극히 높죠. 그래서 갭 차이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 이익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투자형 부동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상품이요, 저금리 상황에서 미래 가치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현재 가치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제대로 사업 추진되려면 5년이나 10년 걸릴 텐데, 벌써 완공됐을 때 가치를 다 반영한 것 같아. 그 정도로 거품이 껴 있었다는 거죠. 실제 GTX B노선, C노선의 역사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빠르게 급락하는 것도 이런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언론 보도는 많지 않은데요, 재건축 아파트도 계속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가가 계속 낮아져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예를 들어 지금 재건축 아파트 한 채 샀어요. 25억 주고. 이거 신축 아파트 완공되면 한 10년 뒤에 3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이거 25억에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낮은 가격에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이자율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0.8%면요 10년 동안 예금 넣어도 25억이면 10년 뒤에 26억 6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금 이자율이 2.5%가 되잖아요. 25억을 10년 동안 넣으면 30억이 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재건축 아파트 투자할 때 무위험 수익률도 같이 감안해서 매수 가격을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재건축 투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지만요,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제곱미터 실거래가 들어온 거 보니까 11월 달에 28억 7천이었는데 12월 달에 27억 8천으로 9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음마아파트 11월 달에 28억 2천만 원 찍었는데 현재 26억에 특 울수리된 매물 나와 있습니다. 2억 넘게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떨어지면요, 일반 아파트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 수요 유입에 상징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떨어질 때 일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은 멈춘 건 당연한 건데, 단지마다 지금 얼마만큼 하락했는지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다? 바로 금매가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파트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주보다 더 크게 충격을 받을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과도한 부채를 기본적으로 깔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내 여유 자금으로 매수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올라도 내 거고 떨어져도 내 거고 상관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과도한 부채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현재 다중 채무자가 443만 명, 600조 규모에 달합니다. 이게 다 부동산과 연관이 된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많은 부채를 끌어쓰는 거에 대해서 경계감이 있어야 되는데,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안전자산이라고 착각하고 계속해서 부채도 내 능력이다 해서 부동산에 매수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채 지표가 끝이 아니에요. 늘 누락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850조 규모의 임대보증금입니다. 2010년에 257조였는데 지금 그게 3배 넘게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죠. 자, 이 임대보증금은요, 집주인의 2년 만기 대출입니다. 자, 이런 집주인들, 다주택자들은요, 채무가 많아요. 이렇게 많은 채무에서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하면 향후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라서 더 크게 리스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으로 치면 반대매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부동산 하락은요, 천천히 나타나게 됩니다. 주식 채권과 다르게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락 가능성만으로 크게 조정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식과 채권과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금융 충격을 역시 부동산은 안전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일정 시점 이후에 무너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7년 넘게 상승을 하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여전히 주택은 안전한 거, 상승하는 거 이제 굳게 머리에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깨지려면요, 거의 1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 이제 올해 4분기를 유난히 강조드렸던 이유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부터 일단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조정 사례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이번 위기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